아니, 뭘 해도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사주에 그게 나오지 않아요? 사주에 돈을 못 벌다 주는데 건물주를 꿈꿨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네, 힘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동엽TV의 오동엽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또 전인구 대표님이 또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아유. 잠깐 쉬었다가 왔어요. 옷이 안 바뀌었어요.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예. 대표님께서 왜 건물을 사시려고 하시는지, 건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면 예. 건물을 좀 생각하시는 이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참조가 될 것 같은데 예. 왜 사고 싶으세요, 건물을? 우선은 이게 건물주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고생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 기록을 찍는 게 건물이다. 나에게 주는 선물. 그러니까 건물주라는 거는 사람들이 감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걸 갖고 나면은 이제 고생 안 하고 쉴 수 있다. 근데 약간 운동선수로 치면 금메달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메달 땄으니까 은퇴해도 돼. 예, 그런 개념이 이제 건물주가 대명사가 된 게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인구에 열심히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를 꿈꿨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웠다. 네, 힘들었다. 어릴 땐 진짜 잘 살았는데 부모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2공장, 3공장을 막 늘려나가던 상황에서 당연히 투자자를 받았었던 거고, 근데 이 투자자가 사기꾼이었던 거죠. 금융기법을 쓰면 되게 희한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회사는 그 사람이 다 우려 뺄 수가 있고 부채만 아빠한테 다 전가가 되면서 그 부채를 한날 한순간에 빡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루만 늦어도 부도 처리가 돼버리고 바로 구속이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법정으로 소송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최악의 상황을 봤어요. 동생은 사기꾼이고 형은 그 당시 지방법원 판사였었어요.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제 뭐 형이 판결을 안 내린다 하더라도 뭔가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뺏기고.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그때가 이제 IT 버블 있던 때였거든요. 2002년도? 20년 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번 쇼크를 맞고 나서 온 가족이 모든 걸 다 잃어본 거죠. 그냥 모든 걸 다 잃고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어떻게 또 부모님이 다시 찾으러 오셔가지고 이제 살게 되면서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뭐 단칸방, 요만한 방이네요. 요만한 방에 4인 가족이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넓혀 나가면서 살려고는 하는데, 그 당시 때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었던 게 주식 공부가 아니에요. 원래 맨 처음에는. 15살에 먼저 했던 게 경매 공부했었어요. 실제로 부동산이었네, 주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경매, 근데 되게 웃겼던 건 제가 15살에 봤던 경매 체계조차도 요새 경매는 비싸다. 뭐 경매는 위험하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하지만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나왔던 재테크책과 20년 전의 재테크책이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항상 가격은 비싸. 항상 비싸대. 항상 비싸. 네, 그런 말이 있었고, 경매를 보고 났었다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게 됐는데, 대학도 경영학과를 진학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스스로 돈을 벌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든 부모님이든 이제 교대나 사대를 가라, 그걸 가라라고 하고, 간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과외를 구하면서 다닐 수 있는 곳이 서울은 최악이더라고요.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그때 배운 거예요. 서울에서는 너가 과외를 해봤자 스카이나 너무 명문 대학이 너무 많아서 밀리는 거죠. 단가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부산이라는 곳은 오히려 인구 숫자는 서울에 거의 밀리지 않는데 그만큼 공급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죠, 과외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과외를 구해서 다니게 됐었고, 그 돈으로 학비를 거의 다 벌었죠. 21살에 자취를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 때는 해운대라는 곳이 부산에서는 신도시였고 명문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방을 빼겠다라고 했는데 오피스텔 관리인이 안 된대요. 왜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건물주가 세계 일주 중이라 도장이 없다. 충격이었어요. 진짜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세계 일주는 예전에 그 뭐 무슨 만화에서나 나오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거기서나 듣던 그 단어를 내 관리인한테 듣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 세계 일주 돌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럼 3개월이면 그 건물주는 세계 일주 최소 90일 이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 돌아온 다음에서야 방을 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거죠. 건물주라는 거는 세계 일주 그렇게 잘못된 관념으로 이제 살다가 건물주가 꿈이었던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가 아까 지금 과외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저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비싸게 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딱 정당한 가치만 받고 나는 차라리 양질을 돌리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한 과외로 가게 됐었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잠을 줄이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박리담이잖아요, 어쨌든. 네, 몸이 갈리더라고요. 박리담이라니까. 그렇죠.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잤냐면 누워서 자니까 못 일어나는 거다. 45도로 이불을 말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쪽잠을 자면 불편해서 눈이 떠져요.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네. 그러면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젊음으로 버텨나가지만 몸이 갈려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학원 강사가 돼서 들어갔는데 학원 강사로 되게 너무 잘 돼서 스카웃을 받았었어요. 과목은 뭐라? 수학으로. 수학. 되게 웃겼던 게 이제 문과 출신이었는데 문과는 수학을 과외를 했어요? 문과 수학은 잘했었어요. 근데 이과 수학 할 수 있지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네. 이과반부터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하필 전교 4등에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수업을 분석해. 그 진짜 명문학교 전교 4등보다 수학을 잘해야 수학을 가르쳐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죽어라 공부하고 해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학원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내가 직원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차려야 된다. 리스크를 지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외삼촌도 건설 회사의 간부셨는데 좀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렸어요. 빌려서 학원을 차리고 시작을 했는데 대박이 났죠. 크리스마스에 돈을 빌려서 제가 뭘 해도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사주에 그게 나오지 않아요? 사주에 돈을 못 벌다 주던데. 아마 연호 일시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안 알려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시작해서 설날에 돈을 다 갚았어요. 빌린 거를. 대박이다. 3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그렇게 되고 나면서 시작한 게 주식이죠. 빚은 다 갚았고 돈은 넘치고 이제 그러면은 좀 뭘 투자해 볼까라고 했던 게 주식이었던 거고 동생이 그때 포항에 있을 때였는데 이게 원룸이라는 데가 치안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가려 했는데 누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위험에 처할 뻔한 적이 있어서 여자분이세요? 네,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기지를 발휘해서 잘 숨어가지고 어떻게 잘 되긴 했는데 다행이다. 그때 느꼈던 거죠. 지금 누군가는 다 이런 공포를 가지고 살겠구나.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때 서울에서 쉐어하우스라는 단어가 막 탄생할 때였었어요. 제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보면서 이런 개념으로 넣으면 쉐어하우스가 되겠구나라 해서 그 대전에다가 쉐어하우스를 운영을 시작했었죠. 어느 정도였냐면 완성도 안 됐는데 다 매진이 돼요. 공사하는데 열흘이 걸리는데 공사하는 현장을 보더니 그냥 계약을 해버려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벌었던 돈이 건물주만큼은 벌었던 것 같아요. 유럽 여행을 다니고 왔는데 돈이 더 늘어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데 이 자산은 나에게 계속 돈을 불려주고 있는 거죠. 내가 자고 당신이 주무시고 계셔도 저는 점점 돈을 벌고 있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그 단어구나. 어떻게 돈을 쓰고 왔는데 돈이 늘어있을까? 그러면 내가 유럽을 내내 여행한다 쳐도 돈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구나. 그러다가 세계 일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계 일주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해외여행에 맛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학원 강사를 접고 쉐어하우스 하시다가 쉐어하우스 접고 지금은 주식하고 뭐 작은 부동산들을 몇 개 이제 임대업하고 계신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큰 건물을 사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제 투자 스타일이 약간 저평가를 좋아해요. 근데 지금 저평가 없는데 어떻게? 근데 부동산이 제가 느꼈던 건 이렇더라고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동네에서 대장 단지라고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얘가 결국은 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내린 결론은 이 주변에서 대장을 잡아라. 맞아. 그러니까 주식이랑은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 강남이에요.
그쵸, 이게 이제 이게 대장주가 오르고 주변에 이제 오르고 오르다가 나중에 빠질 때도 같이 빠지긴 하지만 덜 빠져요, 대장주가. 오를 때는 10% 오르고 빠질 때는 8%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항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우상향하고 있죠. 일단은 왜 건물을 사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주저리주저했어요. 20년 전부터 쭉 얘기를 하셨는데 주저리주저했네요. 이게 뭐 중간에 한번 울고 그러셔야되는데 이제 아까 우는 타이밍은 울질 않으시더라고요. 안구건조증 있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원래 오셨던 목적이 건물을 좀 추천받고 건물을 보고 싶어 오셨으니까 이 대표님이 좀 사실 만한 건물들을 제가 몇 개 추렸거든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제 건물이라는 걸 제가 듣고 났더니 진짜 막 저는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자신 있게 왔습니다. 그래도 좀 있어야 돼. 좀 있어야 돼요. 오라! 그럼 여기 보이는 이 사거리가 이제 경복 아파트 사거리. 이게 살짝 뒤에 있다 하더라도 시야가 트여 있어서 건물이 보이네요.